내가 다음 거 합시다. 수영. 진짜네? 여기 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단원의 제목은 뭐냐면 명제 증명인데 당연히 참인 명제를 증명하는 거겠지. 그지? 아니면 뭐 그냥 거짓인 거를 밝혀내는 것도 증명이 되겠죠. 이건 틀렸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증명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앞서서 단어 정리부터 할게. 정의와 정리가 있다. 정의는 그냥 수학적으로 약속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거를 이거라고 정의하자. 이걸 이거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루트 같은 걸 정의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는 뭐냐면 이미 증명이 끝나서 이거는 맞다라고 밝혀진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미 참인 게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쓰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 정리가 참이 되는 거를 밝혀내는 과정이 증명이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이런 식으로. 기억나? 네. 피타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정사각형 안에 여기다가 A, B가 되게 이런 식으로 점 4개를 갖다 잡아. 그랬을 때 긴 거를 B, 짧은 거를 A 이런 식으로 갖다 둔다 치자고. 그리고서 이 전체 길이를 한번 C라 했다 치자. 됐지? 그리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넓이가 전체 넓이에서 이거 4개 빼는 거랑 같잖아. 전체 넓이는 C제곱.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귀퉁이의 넓이 4개는 2분의 1 AB가 총 4개 있는 거. 그치?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게 뭐랑 같냐면 요 길이랑 같은 거 맞지? 내가 하도 오랜만이라 잘못 썼네. 여기가 C가 아니고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럼 다시 전체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인 거고 거기서 2분의 1 AB를 총 4개 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남아있는 이 C자리의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니까 이게 C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를 하다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생기는데 여기 있는 이 AB가 얘랑 지워지니까 이걸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밝혀내는 과정이 증명이라고. 알아들었어? 근데 이 증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에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2개를 배운대. 알겠죠? 증명을 하는 방식에 2가지가 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귀류법, 두 번째가 배우를 이용한 증명, 배우 증명법. 됐지? 이 2가지를 공부하면 되고 귀류법은 뭐냐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류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럼 오류에 도달한 거니까 뭐냐면 이대로 해봤더니 결과가 틀렸다 이런 얘기죠. 알아들었어? 예를 들어 비율을 졸라 웃기지만 김도윤이 남자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남자가 아니라고 해볼게, 김도윤 여자라고 해볼게 하고 얘기를 쭉 했더니 마지막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김도윤이 여자다라고 가정한 게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가 남자인 게 증명이 끝났다 그런 얘기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방식이 지금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건데 이 2가지를 가지고 명제를 증명해보자 라는 얘기야. 그치? 바로 이제 문제로 가서 연습합시다. 어디 오냐면 필수 20번 필수 20번 225쪽. 다음 명제가 참이래. 그걸 증명하래. 알겠지?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만약에 3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n이 3의 배수래 라는 사실이 참이래요. 느낌상 그럴 것 같아. 그게 왜 맞는지를 증명하래. 뭐를 이용하여? 배우. 배우를 이용하여. 그러면 봐봐.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랑 그거의 대우 명제가 참인 건 항상 같은 거라 했잖아. 따라서 이 친구의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보시면은 n이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n을 제곱한 것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게 대우 명제잖아. 맞지? 그럼 그거를 이제 뭐라고 보여줄 거냐면은 자, 어떤 숫자가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을 나누기 3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배수지. 나머지가 0이 안 되면 이런 말이잖아. 근데 나누기 3 한 거니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 아니면 2지. 그지? 근데 여기에 몫에 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검산식으로 쓰면은 얘랑 곱하고 1을 더한 게 되겠죠. 얘랑 곱하고 2를 더한 게 되겠지. 그러니까 n값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뜻하는 상황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n은 3 곱하기 목 더하기 1인 경우 n은 3 곱하기 목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여기 몫에 들어가는 숫자를 내가 k라고 해보자 이거야. 뭔지 모르니까. 됐어? 근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랑 나눗셈을 한 거니까 당연히 몫은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럼 몫이 무조건 얼마예요? 자연수랑 나누기를 하면 몫이 K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면 돼. 예를 들어 자연수가 갈 수 있지. 1 아니면 2 아니면 3. 근데 0일 수도 있잖아. 알아들었어?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일은 절대 없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n값을 3k 플러스 1 또는 3k 플러스 2라고 하자. 괄호치고 여기 곱해져 있는 k는 음이 아닌 정수다. 이거 왜 묻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n제곱을 푼다 이거야. 이거 제곱해서. 그럼 이때 n제곱은 3k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곱셈공식으로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잖아. 이거를 이렇게만 냅두는 게 아니라 3으로 묶어보면은 최대한 묶이는 부분이 3k 제곱 플러스 2k라는 게 생겨. 그리고 1은 절대 안 묶여. 그럼 이게 뭔 뜻이야? k가 음이 아닌 정수였으니까 k가 0, 1, 2, 3, 4 이런 거잖아. 그게 여기 들어가면 얘도 음이 아닌 정수지. 이해됐어? 그럼 얘도 음이 아닌 정수인 거니까 3으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n값이 3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1이었잖아? 그러면 n을 제곱한 것도 무조건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야. 알아들어? 봐. n이 만약에 처음에 7이었어. 그럼 이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 맞지? 3 곱하기 2에다가 1 더한 거니까. 근데 77에 49도 3으로 나누면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1인 거잖아. 나머지가 1인 숫자를 생각하면은 제곱한 것도 무조건 나머지가 1이다 이런 게 결론이라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3k 플러스 2꼴이야. 그러면 이때는 n을 제곱한 게 3k 플러스 2를 제곱하는 거니까 또 제곱해보시면 9k 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4가 나오지. 마찬가지로 최대한 3으로 묶으면 여기는 3k 제곱이고 여기 4k가 생기고 괄호 닫고 4라고 쓰는 게 아니라 4도 나누기 3하면 몫이 1 생기고 나머지가 1인 거잖아. 역시나 얘도 이만큼이 몫이고 나머지가 1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상태였든 나머지가 2인 상태였든 간에 상관없이 제곱하면 무조건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봐. 예를 들어 11 3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2. 그치? 근데 11을 제곱한 건 얼마지? 121. 121 나누기 3 하시면 나머지 얼마예요? 1이요.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연수를 제곱했을 때 얘를 나누기 3하면 나머지는 절대로 2가 나올 수 없어. 그게 지금 결론이야. 나머지가 무조건 1이거든. 만약에 n값이 처음부터 3의 배수였으면
그러면 제곱한 건 당연히 3배수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n제곱을 했을 때 나누기 3하면 나머지는 2는 절대 안 나오고요. 1 아니면 0밖에 안 나와요. 알아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대우 증명법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리고 특히 뭐 정수, 배수, 약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를 좀 이해하세요. 알겠죠? 됐냐? 그럼 결과적으로 1에도 나머지가 1이고 1에도 나머지가 1이니까 증명 끝난 거지. 증명 끝을 약속할 때 뭐라고 쓰면 여기다가 네모를 치고 이렇게 여기를 채워주면 돼. 수학 기호야. 아니면 졸라 간지나게 Q.2.B라고 쓰면 돼. 나도 뭐 약속인지 까먹었어. 그리스어야. 증명 끝이란 뜻이에요. 엔드 아니에요? 몰라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됐죠? 그리스어라니까?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라고. 몰라 되면은. 자 뒤에 200 뭐야 필수 21번. 자 이번에 뭐하래?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자연수의 해를 가지면 됐지? 그러면 반드시 A랑 B 중에 최소한 한 개는 짝수다. 네. 이해됐어? 자, 필수 21번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단 A랑 B가 자연수인데요. 그런데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를 풀었다 이거지. 그랬더니 얘가 만약에 자연수인 해까지 가진다고 치자. 분수 말고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 최소한 한 개는 짝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됐지? 근데 더하기 A랑 오케이. 여기가 더하기 A고 여기가 빼기 B. 됐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장이 참이라는 사실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래. 됐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귀류법을 쓰겠다는 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가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됐지? 얘가 됐는데 무조건 이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보자 라고 나는 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여기까지 맞는데 근데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자연수가 짝수가 아니라 부정하는 거니까 얘가 모두 홀수란 얘기지. 됐어? 얘가 자연수인 해를 가지는데 한번 A랑 B랑 둘 다 홀수라고 해볼게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그렇게 가정하고 풀었더니 마지막에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와. 그럼 처음부터 이 가정이 틀려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지. 알아들어?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A랑 B가 모두 홀수라고 해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도 홀수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홀수야. 근데 일단 이 2차 방정식에 자연수인 해가 있어야 돼. 됐어? 자 거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거기서 얘가 지금 이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뭐라고 쓰고 있니? 이거 너네 풍문고 부교재감이 있어. 풀이를 그냥 외워야 돼. 만약에 답안지를 안 보고 네가 한번 떠올린다 쳐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B가 홀수일 때 아니지. 그거 결론이잖아. 이게 자연수가 가진다고 하자 하고 쭉 풀었더니 마지막에 A, B가 모두 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하는 거라고. 그래야 증명이 끝나는 거지. 처음부터 얘가 홀수다라고 넣어보는 건 안 돼. 그러네. 증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증명은 일단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해. 가정 갖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넣었더니 말이 이상해요. 그건 안 돼. 그건 증명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뭐 너의 궤변인 거지. 궤변. 뭔 말인지 알아요? 맞는 말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려고 우기는 그냥 우긴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긴다. 알겠어? 자, 봐봐. 얘가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해봐. 만약에 근해공식 쓸 수 있을까? 네. 근해공식 만약에 쓴다고 쳐봐.
그러면 2a분의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그럼 여기가 a제곱 더하기 4b 됐어? 근데 이 상태에서 어쨌거나 얘가 자연수인 해가 나오려면 일단 이 루트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일단 최소한 얘가 제곱수가 돼야지. 그럼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a제곱 더하기 4b가 뭔가 어떤 숫자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 어떤 k라는 숫자의 제곱. 그러면 이게 a제곱 빼기 a를 넘겨서 k제곱 빼기 a제곱은 4 곱하기 b죠. 그리고 얘가 k-a랑 k 플러스 a를 갖다 곱한 거고 그게 지금 4 곱하기 b인 형태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지금 자연수끼리 뺀 거고 자연수끼리 더한 거 맞지? 그게 4 곱하기 b인 거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랑 b가 모두 홀수가 되려면은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고 심지어 얘까지 홀수면 되는 거잖아. 됐어? 다음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만약에 지금부터 가능한 거를 다 여기다 써보면 자 K와 A와 B가 홀짝이 가능한 걸 쭉 다 써볼게. 됐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홀수야. 얘도 홀수야. 얘도 홀수야. 이게 될까? 생각해봐. 홀수 뺐어? 그럼 여기 짝수지? 홀수 더했어? 짝수지? 홀수랑 4랑 곱했어? 짝수지? 그럼 현재까지는 가능하죠. 그럼 이게 나갈 때 얼마로 나가? 이게 K로 나가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의 제곱이 K였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K니까 네? 2분의 K 마이너스 A랑 2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인 거지. 됐어? 그럼 이게 자연수인 해를 가져야 돼. 이게 자연수인 해를 가지려면 이 중에 자연수가 있어야 돼. 됐어? 근데 만약에 K도 홀수고 A도 홀수고 B도 홀수다 그러면 홀수랑 뺀 거지. 그럼 이거 짝수지. 그 짝수가 나누기가 될 수? 있죠. 짝수 나누기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나누기 이한 게 얘가 무조건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네. 그럼 이 주장은 말이 될 수 있는 거네. 알아들어? 얘가 자연수인해를 가진다고 하면 얘를 근해 공식으로 풀었을 때 튀어나오는 이 값이 자연수가 들어있다는 건데 앞쪽에 마이너스 a가 들어있고 이 뒤쪽에 근해 공식으로 쓰고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고 이게 제곱수가 되니까 안쪽에 있는 걸 k제곱이라고 쓰고 넘겼고 인수분해 됐고 그치? 그럼 k-a랑 k 플러스 a랑 곱한 게 4 곱하기 b고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는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니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쌍이 존재할까? 그렇게 따지는 게 졸라 쉽지 않은 거야. 심지어 그걸 따진다고 쳐도 너 여기서 몇 가지 해야 돼?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한 가지 아니지. K 몇 가지야? 8가지. 홀짝 2가지 홀짝 2가지 홀짝 2가지 총 8가지지. 그 중에 이거 한 줄 따지는 것도 힘들어 뒤지겠지. 이게 되시겠냐고요. 아니요. 맞아? 그럼 만약에 이런 방법이 떠올랐지만 얘를 포기한다고 해보자. 응? 내가 왜 증명을 외우라는지 알겠어? 이걸 봤는데 네가 이 증명법을 안 외우면 안 외운 상태로 떠오르는 게 근해 공식이라고 쳐봐. 그럼 이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내신 풀 때. 됐지? 자 여기 봐. 얘가 만약에 자연수인 해를 가져. 그 자연수인 해를 뭔지 모르니까 m이라고 해볼게. 그럼 m은 자연수인 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여기가 m제곱 더하기 a 곱하기 m 빼기 b가 무조건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m제곱 플러스 am이 무조건 b가 돼야 되지. 근데 얘가 보면은 m으로 묶었을 때 m 플러스 a지. 여기는 b고. 그럼 지금 현재 a, b가 자연수라 그랬고 m도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얘가 되면 되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얘가 홀수라고 쳐봐. 얘가 홀수가 나오려면 결국에 곱하기를 한 게 홀수니까 얘랑 얘가 홀수가 돼야 되거든.
홀수 곱하기 홀수가 홀수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홀수가 된다고 치면 m은 홀수지. 근데 이만큼이 홀수가 된다고 치면 m이 홀수니까 a는 짝수지. 그러니까 둘 다 홀수일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증명이 끝났죠 이미. 이렇게 했을 때 A와 B가 모두 홀수라고 하자. 됐어? 그러면 좌변은 M 곱하기 얘야. 맞아? 근데 A, B가 모두 홀수라고 한 순간 우변이 홀수야. 그래 버리는 순간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안 돼. 그런 순간 무조건 M은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 버리면 M 플러스 A는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 버리면 B가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증명 끝났다 이런 얘기죠. 알아들었어요? 장준 된 거니? 근데 뭐냐 A, B가 자연수고 그 해도 자연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하나의 근이 자연수란 말은 없어요. 나머지 하나의 근이 정수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500억일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자연수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수인 해를 가진다고 했지 모든 근이 자연수라고 한 적은 없어. 내가 가지는 근 중에 자연수가 있다는 뜻이야. 모두가 자연수인 게 아니고. 지금 얘가 뭐 말한 거냐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게 마이너스 A고 두 근의 곱을 한 게 마이너스 B잖아. 근데 A랑 B가 자연수니까 합도 음수고 곱도 음수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쟤는 지금. 그러네. 근데 그걸 내가 반박한 게 뭐냐면 한 근이 마이너스 500이고 다른 근이 3일 수도 있잖아. 그럼 곱해서 음수고 더해서 음수잖아요. 응, 그냥 그런 뜻이야. 알았지? 이해됐어? 증명은 사실 방법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특히 우리 같은 고등학교 1학년, 중3 이런 애들은 뻘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2학기 때 여기는 진짜 아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근데 저 초록색으로 쓴 것만 적어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멋있는 구색 있게 맞추면 되지. 뭐 홀수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됐어. 이렇게 귀류법과 대우 증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가면 뭐가 있냐면 수의 성질을 이용한 증명도 있어. 예를 들어 절대값은 0 이상이다 이런 거 있잖아. 너무 당연한 거. 이해돼? 그런 걸 갖고 증명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봐봐. 절대값에 a 플러스 b랑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아까 나온 거 맞지?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둘이 맞짱 뜨면 무조건 오른쪽이 크다? 그리고 아주 가끔 같을 때가 있어. 절대로 왼쪽이 클 수 없어. 라는 사실을 증명하래. 이거는 뭐 대우 증명도 아니고 귀류법 증명도 아니야. 그냥 숫자 갖고 증명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이런 걸 증명할 때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잘 들어봐.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에 x가 있대. 그걸 만약에 제곱한다 쳐봐. 그러면 절대값 x는 플러스 x 아니 마이너스 x지.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얼마야? 그냥 x 제곱이죠. 어떤 뜻이냐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제곱한 건 그냥 쓰면 된다. 괜찮? 두 번째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절대값 안에서 a, b를 먼저 곱해도 된다. 어차피 절대값의 기능은 양수로 바꾸는 거잖아. a, b가 양양이었으면 당연히 같겠죠. 둘 다 의문유도 같은 거지. 양의문유도 같은 거지. 이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을 통해서 얘를 증명할 수 있다 이거야. 됐어? 자, 봐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됐죠? 양변을 제곱하면 왼쪽은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고 오른쪽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하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를 제곱해주면 절대값 안쪽에 있는 거를 그냥 제곱하는 거랑 같다고.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를 제곱하는 거랑 같아 얘는. 이거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이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쓸 거니까
앞에 거를 제곱할 건데 또 이 성질에 의해서 그냥 a제곱이야. 뒤에 거를 제곱할 때도 그냥 또 b제곱이고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할 때가 이런 식으로 써있겠지. 자, 둘이 비교할 거니까 이미 똑같은 건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2도 무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a, b하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하고를 비교하는 거랑 같아. 근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a, b랑 같아. 그러면 얘랑 둘이 맞짱 뜬다고 쳐봐. 그럼 당연히 a, b를 곱한 값이 양수면 같을 건데 a, b를 곱한 값이 음수면 이쪽이 크겠죠.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해됐지? 그래서 증명에는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됐어요? 그게 아마 저기 있네. 필수 유형 22번. 그걸로 연습해볼게. 필수 22번 봐봐. A, B가 실수일 때 다음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 중에 1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3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4ab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이쪽에 크냐고 물어봤다. 됐어요?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아니 뭐 참이니까 증명하라고 했겠지. 이해됐어? 자, 근데 얘는 뭔가 이런 절대값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자, 얘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잘 보세요. 이 친구를 증명하겠다는 거는 3a제곱 더하기 4b제곱 마이너스 4ab 라는 게 0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거랑 같지. 만약에 노란색이 증명된다면 흰색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노란색을 뭐라고 바꿀 수가 있냐면 a제곱 빼기 4ab 더하기 4b제곱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모양과 2a제곱을 더한 거라고 봐도 되지. 그치? 근데 이쪽은 a-2b의 완전 제곱식이고 이쪽은 루트 2a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과 완전 제곱식을 더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고 이것도 당연한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고. 이해되는 거니 지금?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 전 도대체 여기서 a제곱이랑 2a제곱은 뜯을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 많이 풀어야죠. 아니 그거밖에 없어. 생각해봐 얘들아. 증명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면 이미 사실로 밝혀진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기원전 몇 년, 지금부터 천 몇 년 전에는 이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거를 얘네가 수학자들이 머리를 존나 써갖고 막 증명을 했겠지. 근데 이거를 증명해서 이제 와 개쩐다, 와 미쳤다 라고 하고 책에 다 써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서 알고 있지 않으면 너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난제 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고 많이 공부해야지 그냥. 됐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연히 너 입장에서 이걸 풀어보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말도 안 돼. 너가 그런 과거의 수학자만큼 우리가 머리가 막 이렇게 특출난 게 아니잖아. 알겠지? 증명은 그냥 문제 진짜 많이 풀어보고 그냥 외우시는 게 답이에요. 자, 2번 반. 절대값 2a-3b랑 2 절대값 a 빼기 3 절대값 b랑 비교하면은 무조건 왼쪽이 크거나 같대. 를 증명하시래. 자, 절대값 등장했으니까 제곱한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왼쪽을 제곱하시면 이만큼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절대값 기호 필요 없이 그냥 제곱하는 거라서 2a 빼기 3b의 제곱이랑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은 2 절대값 a랑 3 절대값 b를 가지고 이렇게 제곱하는 거랑 같지. 그래서 만약에 주황색이 맞다면 흰색도 맞는 거죠. 자, 주황색 쓸게. 4a 제곱 마이너스 12ab 더하기 9b제곱이고 좌변은? 우변은 요거 제곱해야 돼. 2 제곱하면 당연히 4야. 절대값 a 제곱하면 그냥 a 제곱이야. 맞지? 얘랑 곱할 거야? 마이너스 1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야.
뒤에 거 제곱하시면 플러스 9의 b 제곱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됐죠? 근데 해봤더니만 얘랑 얘랑 무시할 수 있고 얘랑 얘랑 무시할 수 있어. 심지어 양수 12도 무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마이너스 AB랑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값 B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왼쪽이 크거나 같은 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것도 참인 거고 다 참인 거지. 됐지? 근데 이쪽은 마이너스 AB고 이쪽은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AB잖아.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AB하고 절대값 AB를 비교하면 원래 이쪽이 크거나 같잖니?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인다고 치면은 이쪽은 얘가 크겠죠? 얘가 크겠지? 알아들었어? 네. 이쪽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하시면 왼쪽이 크겠죠? 다 왼쪽이 크겠죠? 알아들었어요? 그러합니다. 됐냐? 까지가 이제 우리 손으로 열심히 증명해보자 이런 거고. 됐어? 넘어갑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자. 계속하고 아마 4시 전에 끝날 거야. 그렇다고 다음 단원 갈 수는 없고. 자, 여기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거든. 절대 부등식.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적으로 무조건 맞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항상 참인 부등식이에요.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참이냐? 안 되지. 이 같은 거 저랑 틀렸잖아. 0 같은 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절대 부등식 중에 이미 배운 거 있어. 이런 거. x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단 x가 실수. 이러면 항상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참이 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됐어? 근데 그런 부등식의 종류 중에서 더 배울 게 있대. 저는 당연한 거 말고. 그 두 개가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산술기하평균 이렇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쫄지 마세요. 그냥 사람 새끼 이름이겠죠. 누가 만든 부등식 이런 뜻이겠지. 됐지? 그 중에 심지어 이 두 번째 거는 요즘 교과서에도 잘 없는 것 같아. 너네 거 수학과 이번에 김수학 씨가 쓴 거 갖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럼 국어구나. 아무튼 학교 교과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 아직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개꿀인 거고. 작년엔 없었어. 그 9등급제도일 때는 없었어. 알겠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걸 배우면 된다 이런 얘기 알았죠? 네. 자,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면 수학의 평균을 나타내는 종류가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살면서 일반인들이 쓰는 평균은 전부 다 이거야. 기하평균은 뭐 공개 정도 가고 뭔가 대학생쯤 돼야 쓸랑 말랑해. 알았지? 잼민이 무시해. 됐죠? 자, 어떤 숫자 두 개가 있다 치자. 예를 들어 30하고 60. 자, 이 숫자 두 개의 산술 평균을 구한다고 치면 우리는 더하고 나누기 이하죠. 그 우리 상식 속에 들어있는 그 평균값 구하는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고. 됐어? 그래서 A하고 B가 있을 때 두 수의 산술 평균을 뜻하는 거는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이한다요. 그치?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면 두 개를 곱하고 루트를 씌운다요. 이건 묻지 마.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옛날에. 근데 이렇게 했더니만 뭔 관계가 있냐면 무조건 왼쪽이 크대. 그리고 아주 가끔 같을 때가 있대. 절대로 왼쪽이 클 수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숫자 예시 들어볼까? 1, 만약에 3하고 5라고 해볼게요. 그럼 3하고 5를 더하고 나누기 하면 얼마예요? 4요. 4죠.
근데 3하고 5를 곱하고 루트하면 얼마예요? 15. 루트 15죠. 누가 커요? 4. 4. 왼쪽이 크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맞대. 근데 아까 네가 말한 대로 1, 1 이렇게 얘네 둘이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A랑 B랑 같아. 그럼 이거잖아. 만약에 A랑 B랑 같아. 그럼 이거잖아. 그럼 그때는 여기도 A라고 나오고 여기도 A라고 나올 거 아니야. 양수였으면. 이런 식으로. 맞지? 마이너스 1 들어가. 마이. 그럼 허수 아니야? 내가 지금 양수라고 했잖니? 아. 딴지 걸지 마라. 됐어? 야, 애초에 A가 음수가 되면 이게 허수인데 아. 그럴 거면 A, B가 둘 다 음수지. 근데 A, B가 둘 다 음수면 여긴 음수지. 그러니까 애초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할 때는 괄호치고 둘 다 양수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야. 양수에 대하여 두 양수에 대하여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왼쪽이 크대. 근데 아주 가끔 같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야? 둘이가 똑같았을 때. 됐어요? 그걸 이제 증명하겠대요. 됐어요? 분수를 자, 증명해드리면 되죠. 맨날 숫자 집어넣고 하기 싫으니까. 그쵸. 증명한다? 자, 얘를 증명하겠다는 거는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랑 같지? 근데 왜냐? 그리고 까먹지 마. 양수일 때만 돼. AB가 양수일 때만 돼. 그리고 나서 얘를 증명하겠다는 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2 루트 AB의 전체 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다는 걸 증명하는 거랑 같지? 왼쪽을 봤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오른쪽을 봤더니 4 곱하기 AB가 모두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 얘랑 얘 중에 이쪽이 크다는 걸 증명하는 거랑 같지? 얘를 증명하겠다는 거는 4AB를 넘겨서 요렇게 쓴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랑 같지? 이걸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A-B가 제곱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지. 이건 항상 참이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참이지. 오케이? 그리고 잘 읽어봐. 만약에 A랑 B랑 같았으면 뭔 말이 되는 거냐면 A랑 B랑 같았으니까 여기는 는영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A랑 B랑 달랐으면은 왼쪽이 아예 크겠죠. 그러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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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겠죠.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결론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안에 AB가 있을 때 둘이를 비교하면 무조건 커. 언제? A랑 B랑 다르면.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랑 비교하면 같아. 언제? A랑 B랑 같으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기가 귀찮으니까 한 줄로 요약해버리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랑 비교하면 얘가 무조건 크거나 같아. 근데 그때 필요한 조건이 뭐야? A,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돼. 라는 뜻이라고. 아시겠어요? 근데요 기하 평균은 그 3개일 때는 안 돼요? 그걸 이제 대수라는 걸 가면은 여기에 이런 걸 쓰고 배워요. 2학년 되시면. 사실 그래서 여기 대수 배운 사람 장준 이거 너 2개일 때만 되는 거 아니고 n개일 때 다 돼. 여기 n제곱근 들어가고 n개 곱하면 돼요. 그 산술기하 평균은 n개로 확장할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선 넘었으니까 너 말대로 여기가 우리 평균값 볼 때 3개짜리 구할 수 있잖아. 여기 3개짜리 못 구하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고1 때까지 배운 기호는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지? 이해됐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그렇게 쓸 수 있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했잖아, 그치? 증명했으니까 언제 쓰는지를 보면은 잘 들어봐. 여기다가 결론 적어놓고 갈게. 산술기하 평균의 결론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걸 좀 안 좋아해. 왜냐면 2분의 분수가 띠꺼워서. 그냥 이렇게 기억할게. 두 숫자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말로 하세요, 말로. 두 양수의 합은요,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둘이 곱한 거보다. 알겠지? 이걸 언제 쓰냐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줘. 여기 봐. x 플러스 y가 9일 때 됐지? x 곱하기 y에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줘. 그럼 이런 걸 안 배웠으면 너네가 더해서 구네? 18? 27?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걸어치고 이제 x, y 양수.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아. 2 루트 둘이 곱한 거. 그런데 x 플러스 y가 9니까 여기다 9를 넣을 수 있어. 9를 넣고 나누기 2를 해버리면 2분의 9가 루트 x, y보다 크거나 같아. 양면 제곱하면 4분의 81보다 x, y가 작거나 같아. 따라서 x, y 입장에서는 얘보다 이하인 거니까 x, y의 최대값을 구하면 4분의 81이야. 그리고 언제 4분의 81이야? 둘이 같을 때. 2분의 9, 2분의 9일 때. 그래서 2분의 9, 2분의 9니까 이거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써.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 합이 고정된 상태에서 곱을 물어볼 때야. 알겠지? 합을 알고 있을 때 곱을 물어보는 상황. 됐어요? 두 번째 간다. 두 번째 간다. 이번에는 x, y가 36이었을 때, 그치? x 플러스 2y의 최대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됐어요? 그럼 이것도 배운 대로 쓰자. x, y가 36이야. 근데 난 얘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단 x, y 양수고. 그럼 배운 대로 써봐.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x, y 맞지? 근데 이랬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36을 넣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모양이 나오게 거꾸로 유도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지. 근데 x, y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맞지?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여기 뭐라고 쓰면 돼? 2xy. 그래. 왜냐면 두 수를 갖다 곱한 거니까. 이걸 a, b라고 외우면 안 돼. 두 수의 곱이야 그냥. 두 수의 곱이야. 2xy. 됐어? 그런데 x, y가 36이니까 여기다가 36이라고 넣겠지. 그러면 x 플러스 2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70이잖아. 루트 71은 6루트이지. 얘가 1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 최소값은 12 루트이다. 두 번째는 뭐야? 곱을 알려줄 테니까 합을 물어볼 때지. 결론은 뭐예요? 합 또는 곱 중에 알고 있는 게 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이야. 합과 곱을 둘 다 몰라. 이 새끼도 모르고 이 새끼도 모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쪽을 알면 얘가 나오는 거고 얘를 알면 얘가 나오는 거지. 알아들어요? 세 번째 갈게. 두 개 다 한 거 같지? 하나 더 있어. 색깔이 달라 얘들아. x 플러스 x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하래. 끝! x는 양수. 그럼 이제 아까랑 딱 비교해봐. 라인이 안 맞잖아. 응? 여기서는 뭐를 줄 테니까 뭐를 구하시오. 뭐를 줄 테니까 뭐를 구하시오. 특히 준 게 없는데? 잘 생각해보면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치 a랑 b를 곱한 자리가 9가 되겠지. 이건 이미 곱을 알고 있는 거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게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3이니까 여기 6이 되겠죠. 정답 6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래. 야 문제 와보자. 필수 23번 갔다 오세요. 자 1번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줬어 그지? 양수라고 줬으니까 믿으란 얘기고 문제가 3A 플러스 B 그 다음에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
자, 두 개를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시래요. 알겠죠? 저 상태로는 풀 수 없다는 게 느껴집니까? 왜냐면 아니 그냥 복잡하잖아. 그치? 전개해볼게. 전개하면은 9 B분의 12A 그치? A분의 3B 4 그치? 그럼 이만큼의 최소값을 구할 때 내가 A, B를 아무리 간지나게 집어넣어도 절대 여기냐 여기는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쁘게 집어넣어도 14는 안 바뀌어. 그리고 여기가 B분의 12A 여기가 A분의 3B라고 써있겠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잖아. 근데 봤더니 이거 두 개가 어떤 상태냐면 A, B가 양수니까 이쪽은 당연히 양수 여기 양수야. 양수와 양수의 합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지. 너네 이게 마치 얘랑 같다는 게 느껴지니? 이게 어떤 상태야? 말은 안 알려줬지만 두 개를 곱한 순간 약분이 막 이쁘게 되는 거잖아. 얘랑 얘랑 곱해도 어때? 돼요. A가 지워지고 B가 지워지죠. 그래서 이거를 얘만 부등식으로 쓰면은 B분의 12A 더하기 A분의 3B 입장에서는 크거나 같다 이루트 둘이 곱하시면 36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2 이상인 거지. 근데 문제는 걔 옆에 13도 같이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일단 똑같이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 최소값은 25였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응? 그럼 물어볼게. 여기 봐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이제.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A 값과 B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흰색에서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둘이 같아야 되죠. 흰색에서 둘이 같으려면 그냥 정확하게 얘가 12인 거죠. 자, 얘랑 얘를 더한 게 12가 되는 건 언제라고 했어? 산술기하 평균에서 여기가 등호, 는이 성립하는 게 언제라고? 같을 때. 두 숫자가 같을 때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얘하고 얘가 서로 둘이 같을 때야. 얘랑 얘랑 둘이 같은데 그 같은 거를 더했더니 12가 나왔어. 6과 6인 거죠. 그럼 얘가 6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A분의 3B가 6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B가 2A일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까지 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한 번만 더 할게.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다? 두 양수가 같을 때다. 말로 그렇게 하는 한국말로.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건 두 양수가 같을 때다. 근데 똑같은 걸 더했더니 12니까 각각이 6과 6이다. 그래서 B는 2A다. 갑니다. 자, 옆에 아래 거 작은 2번 봐봐. 자, x가 1보다 클 때 x 플러스 6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했지? 이거 마치 아까 내가 썼다가 지운 것처럼 x 플러스 x분의 3 같은 느낌으로 풀자. 이런 분수꼴로 풀자는 얘기야. 근데 아까 얘가 됐던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x 더하기 x분의 3은 별도의 말이 없어도 두 개를 곱하는 순간 너무 매끈하게 지워져. 이렇게. 그지? 맞지? 근데 그러려면은 얘가 지워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꼬라지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 상태로 네가 쓴다고 치면 이게 지워지시겠냐고요 지금. 맞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여기를 x 플러스 6으로 바꿀 수 있을까? 분수에서 분모는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 아,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할 때 마치 이런 상황이 나오게끔 유도하려면 분모랑 여기랑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7 플러스 x 빼기 1로 쓰는 거 어떤데? 얘를. 그리고 뒤에 x 빼기 1분의 1이 있는 거지. 그럼 같을 거 아니야.
그거를 생각할 줄만 알면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래야만 여기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는 그 다음하고 똑같아. 어차피 13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얘만 갖고 푼 다음에 13을 쏙쏙 더했듯이 여기도 7은 건드릴 수 없어. 얘만 갖고 풀면 되잖아. 그래서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을 갖고 식을 쓰시면 이 루트 둘이 곱한 거니까 1이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죠. 거기 옆에다가 7을 더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도 7 더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다? 9다. 2 더하기 7이니까. 돼? 그리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x가 얼마일 때야? x에 뭐가 들어가야 얘가 딱 9가 나오는 거지? 언제? 얘랑 얘랑 둘이 같을 때. 얘네 둘이 같은데 똑같은 거랑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7은 무시하셔야죠. 아, 2. 똑같은 거랑 더했더니 2 나왔어. 그럼 각각이 얼마야?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됐겠지. 그럼 얘가 1이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x가 2였을 때 최소값은 9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중요한 거는 얘를 대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미안한 얘기지만 개나 소나 이건 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애들이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요건 다 하거든? 이걸 못 구해. 이걸 잘해야 남들하고 차별성이 생기는 거잖아. 알겠지? 자, 뒤로 오세요. 필수 24번. 계속 하고 한 40분쯤 나가자. 호시 부등식이 있긴 한데 되게 짧게 있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가자. 자, 24번 봐봐. 두 양수 x, y네. 그때 x 플러스 2y가 6이라고도 줬어. 그 상태에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을 갖다 구하재. 여기 2구나. 됐죠? 그러면 이걸 또 배울 대로 오케이 좋아. 나 뭐 하나 알아. 이거 구해야 돼. 그러니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만 얘를 쓸 자리가 없잖아. 그치? 산술기하 평균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봐봐. a 플러스 b 2루트 ab 이런 식으로 합을 알고 있을 때 곱을 물어보거나 꼭 거꾸로 곱을 알고 있을 때 합을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합이고 여기도 합인 거는 힘들어. 알겠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가는 거냐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저놈을 통분하시는 거예요. 얘를 얼마지? xy분의 2y 플러스 x지. 근데 여기 들어가는 분자가 6이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xy분의 6이랑 같은 거지. 됐어? 그럼 xy분의 6의 무슨 값 구하래요? 문제가? 최소값 구하래요. 됐냐?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봐. x 플러스 2y 양수 두 개의 합은요 크거나 같아요. 2루트 둘이 곱한 거예요. 그지? 맞아? 근데 얘가 6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6을 넣어버리면 2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이 루트 2xy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xy 입장에서는 2분의 9보다 이하예요. 이런 얘기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y 분의 6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역수로 뒤집어주면 왼쪽을 역수로 뒤집어주고 오른쪽도 역수로 뒤집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힌다. 괜찮니? 한 번만 할까? 2분의 1과 3분의 1 중에 2분의 1이 크죠? 역수로 뒤집어주는 순간 이쪽이 크죠? 당연한 거죠? 그래. 거기다가 6을 곱해주니까 결과적으로 xy분의 6이라는 친구는 9분의 12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야? 3분의 4야. 괜찮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할까?
야 어차피 분수가 최소가 돼야 되지. 분수가 최소일 건데 분자는 가만히 있지. 분 뭐가 어떨수록 최소니? 커요. 커질수록 최소죠. x, y의 최대값 집어넣으면 되죠. x, y 최대값이 얼마야? 2분의 1. 처음부터 2분의 9 집어넣으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푸는 거랑 정석으로 푸는 거랑 답이 똑같다는 걸 보여준 거밖에 없어. 알았지? 뒤에 오세요. 필수 25번.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만나는 두 벽면에 길이가 6m인 울타리를 활용하여 직각삼각형의 모양의 밭을 만든다. 엥? 뭔 얘기야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벽이 있대. 내가 6m짜리에 이런 울타리 길이가 있어. 그 울타리의 길이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세우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세우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라고. 어떻게 세워야 내 땅의 넓이가 제일 넓을까?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지?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세웠을 때 지금 이 파란색 모양의 울타리 길이가 6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이제 x랑 y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지금 이 관계가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건 36일 수밖에 없지. 이게 되었을 때 이 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2분의 1의 x, y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지금. 그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어때? 합을 줬는데 곱한 걸 물어봤잖아? 산술기하 평균 바로 쓰는 얘기야? 양수 더하기 양수는 크거나 같아 2루트. 두 양수를 곱한 게 들어갈 거니까 x제곱 y제곱이라고 써야지. 그지? 여기는 36일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요거 나가시면 xy잖아요. 그러니까 xy 입장에서는 18 이하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려면 xy가 최대니까 18을 바로 쑥 하고 집어넣으면 답은 9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언제 9인 거야? 두 수가 어땠을 때? 같았을 때. 그러면 얘도 18이고 얘도 18이었을 때. 즉 3루트 2, 3루트 2였을 때. 그러니까 3루트 2, 3루트 2 곱하고 나누기 2 하니까 9라고 나오는 거지. 됐어. 네. 마지막. 내가 옛날에 있잖아. 야, 한마디만 할게. 나는 수업 시간에 눈 감고 있는 행동을 존나 싫어하거든. 눈을 감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잠을 못 이겨서 이렇게 막 헤드뱅잉을 존나 해. 그건 그냥 졸린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서갖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는 이제 내 의지대로 나는 잠깐 쉬겠다 이런 뜻이죠. 왜냐면 아예 널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나오기만 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근데 이제 왜 그런 판단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 옛날에 나도 어리니까 이 새끼가 하면서 막 싸가졌다 이렇게 하고 화냈거든. 난 생각을 해봤어. 애들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릴까?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부터는 아니 잠깐 쉬겠어. 근데 사실 아니 그럴 수 있어. 그게 너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나는 T100이니까.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너의 체력의 세이브가 될까? 잠깐 눈 감고 있는 게? 그걸 해가지고 잠깐 이제 이렇게 필름을 끊고 잠깐 이렇게 쉬고 있는 동안에 너의 체력이 회복되는 정도가 한 이 정도면은 그때 잠깐 이제 멍 때리고 있거나 이렇게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이 흐름이 끊겨가지고 네가 못 알아듣는 거가 생기는 게 마이너스가 더 클걸?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쌓는다고 생각해봐.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러고 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타깝지.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학원이 준내 많고 막 방학 때 더 시키잖아. 엄마랑 아빠랑 막 시키잖아.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바쁘지. 그냥 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긴 시간 동안에 나름의 살 구멍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되게 별로야.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봐봐 a 플러스 2b가 뭐래. 그때 문제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대. 이해됐어?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할게. 지금 저 부등식은 저걸 갖고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이게 산술기하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라고 해야 돼. 산술기하 언제 쓴다고? 더한 거를 알고 있을 때 곱한 걸 물어보든 곱한 걸 알고 있을 때 더한 걸 물어보든 합과 곱에 대한 관계가 있어야 산술기하야. 근데 아까 그 문제 되게 독특했던 거지. x 플러스 2y가 6, x분의 2 플러스 y분의 1. 보기에는 합과 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통분했더니 합과 곱으로 바뀐 거였잖아. 근데 얘는 바꿀 게 아무것도 없지. 했어? 자, 물론 지금의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요거를 그래 대입해서 2차 함수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넣고 풀 수 있어. 그지?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게 뭐냐면 이렇게 합과 합에 대해서 푸는 것도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 얘기만 10분 하고 갑시다. 알았죠? 됐죠? 자, 그냥 코시 무등식이라고 할게. 코시 주마르치인데 줄임말로 해서. 자, 얘는 꼬라지가 되게 무섭게 생겼어. 잘 들어? 지금부터는 숫자가 4개 나올 거거든? 4개 나올 건데 지금부터는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양수일 필요가 없어. 그냥 실수기만 하면 돼. 됐지? 자, 꼬라지를 써줄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는 ax 플러스 by의 완전제곱식. 자, 두 개를 비교하면 무조건 왼쪽이 크거나 같대요. 증명해줄게. 알겠지? 자, 증명은 간단해. 그냥 존나 전개하면 돼. 전개해볼게. 이렇게 전개하시면 a제곱의 x제곱이죠? a제곱의 y제곱이죠? b제곱의 x제곱이고 b제곱의 y제곱이세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 전개하면은 앞에 거 제곱이니까 그 다음 뒤에 거 제곱이니까 그 다음 이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럼 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자, 똑같은 거 무시하자. 똑같은 거 무시하자. 남아있는 거를 넘겨보자. 그랬더니 여기 뒤에 마이너스 2abxy가 생기지. 그럼 지금 얘하고 얘하고 얘가 생겨있고 크거나 같은 0이라고 써있는 거잖아. 보여 그냥? 그럼 여기 세 가지를 완전제곱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 맞나요? ay-bx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왼쪽이 커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증명 과정에서는 루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음수 다 되는 거지. 알아들었어? 쌤 그래서 이거 언제 쓰나요? 언제 쓰나요? 딱 이럴 때 쓰는 거죠. 봐. 여기 봐. 너네 입장에서 xy가 실수니까 결국에 x랑 y는 여기 들어간 숫자들은 개수라고 생각해도 돼. a의 개수가 x, b의 개수가 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금 너네가 이런 꼴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여기 있는 a제곱 b제곱은 그냥 얘고, 그지?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마치 ax 플러스 by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x가 1이었고 b가 y가 2였구나 그런 뜻이지. 알아들었어? 그것만 잘해보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완전제곱식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치자. 이걸 알고 있는데 야 a제곱 b제곱의 값을 구하래. 근데 나는 a 플러스 2b가 5인 걸 알고 있대. 이걸 여기다가 잘 집어넣기만 하면 끝날 거 아니야. 찾아봤더니 이 모양은 마치 여기서 x가 1인 거랑 y가 2인 게 들어간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있었던 부등식에다가 그냥 x가 1이고 y가 2인 걸 넣어보자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고, 오른쪽이 x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가니까 a 플러스 2b 이렇게 써있겠죠. 그죠?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랬더니만
여기는 내가 이제부터 구하고 싶은 값이고 얘는 숫자 5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는 처음부터 얘가 5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 25지. 그치? 그래서 a제곱 b제곱의 입장에서는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끝났다 그런 얘기죠. 됐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해도 그 A 더하기 B, A 더하기 2B 더하기는 5의 식에다가 그 식의 성립하기 X, Y 아무거나 나오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것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코시부등식의 식을 쓰고 여기다가 이 모양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모양이 나오려면 x랑 y가 1하고 2일 수밖에 없잖아. x, y에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긴 이 모양이 안 나오는데. 그렇네. 그러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어허. 멋있다. 됐어요? 근데 원래 이것도 응용하는 문제가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 근데 확실히 교과서에 빠져서 그런지 나 요즘에 유치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데 왜냐면 문제가 너무 지랄 맞은 게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 장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이 문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나 보지. 그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됐어요? 자, 아래에 있는 거 필수형 26번에 2번 3개짜리. 자, 3개짜리 증명도 어떻게 하면 돼? 3개짜리 쓰고 전개 전라하면 되지. 넘어갈게. 근데 자, 넘어간다고 치면 어떻게 쓰면 될까? 여길 좀 봐봐. 이거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여기 봐봐. 숫자 둘이 더해져 있고 숫자 둘이 더해져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파트너를 맺어서 둘의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둘이 파트너를 맺어서 둘이 곱한 거에 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파트너가 3명 생겼어. 이렇게 z제곱 됐죠? 여기 뭐라고 쓸까요? 둘이 파트너를 맺어서 제곱근이 들어간다. ax by cz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어? 이거를 근데 그래도 문제가 너무 사라졌는데? 너무 안 되죠? 요새 시험에 안 나와요, 아예? 풍문고는 이거를 학교 부교재에 넣어놓고 내. 근데 학교 부교재에 없으면 낼 수 없어.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근데 부교재에 넣어놓고 학교에서 수업했으니까 내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그죠? 쌤, 근데 수학 있잖아요. 세종이 어려워요? 아니면 풍문이 어려워요? 약간 뭔 느낌이냐면 선생님 그 취두부랑 두반장 중에 뭐가 더 맛이 없어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그 둘 다 존나 쉬워. 야 미안한데 진짜 저기 뭐 지방에 있는 이런 이름도 없는 학교랑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훨씬 어렵죠. 미안한데 풍문고랑 세종고는 강남에 있는 학교가 아니야. 진짜 너네 학교가 강남에 있는 학교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저기 진성 강남 친구들이 기분 나쁠 거야. 중국어? 응? 중동이나 중동 뭐 저기 진선여고, 휘문고, 단대부고 이런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돼. 알겠지? 국어 왜 이렇게 어렵나? 부럽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풍문고 시험은 왜 이렇게 평균이 낮은지 나는 너무 미스테리야. 아니 그냥 부교재에서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한교에 몇 점인데요? 60? 평균은 뭐 시험지 바이 시험지인데 평균이 50을 못 넘어. 네? 일단 200명이 인수분을 못해요. 절차인 같은 직업이 얼마나 그런 애도 200명 있을 거지. 너네 지금 웃고 있는데 니 나중에 시험 보고 보자. 너네 선배들도 다 그렇게 비웃고 들어갔겠지. 존나 털리고 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풍문고는 계속 얘기하잖니. 시험 문제 몇 개? 22개. 14개 객관식 50점.
네 문제 단답형 15점에서 20점 사이. 네 문제 서술형 30점에서 35점 사이. 객관식 14개 50점이니까 한 문제 평균당 3.5점도 안 돼. 근데 서술형 네 문제 30점 넘으니까 한 문제 평균이 8점이야. 첫 번째, 풍문고의 서술형이 개박살나는 이유, 점수가 개박살나는 이유. 애들이 서술형의 점수 방어를 못해. 서술형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개가 다 어려울까요? 너네 그걸 알아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왜 내지? 맞추라고. 너네들이 실력 순서대로 등수가 매겨지길 원하는 거야. 못하는 친구가 앞에 있는 거 싫어하고 잘 보는 친구가 망해서 뒤에 있는 거 싫어해. 실력계로 쫙 나와서 그게 3년 동안 쌓여서 그걸로 대학 가길 원하거든. 그게 제일 잘 가, 애들이. 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 1등부터 반 꼴등까지 애들이 순서대로 잘 나오려면은 존나게 쉬운 문제도 있어야 꼴등끼리 뭔가 분간이 되겠죠. 어려운 것도 있어야 여기 잘하는 친구가 분간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쉽게 내버리면, 응? 막말로 셋 한 번 풀고 들어간 친구랑 고재기, 자이스토리, 마표 시너지까지 다 풀고 간 친구랑 둘 다 100점이면 얘가 존나 억울하지 않을까? 그치? 네. 그러니까 다 쉽게 내지 않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다 어렵게 내면 어떻게 돼? 얘도 다 틀리고 얘도 다 틀리니까 또 이번에도 얘가 억울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내야 돼. 그래서 서술형에 있는 문제들 중에 분명히 얘가 8점이거든. 서술형 1번이. 근데 그 8점이 뭐냐면 이런 거야.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거.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어려운데. 닥쳐. 말장난 시간 없어.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는 뒤지기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근데 적어도 일단 이건 맞추고 시작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시간 안에서 막 뭔가 이렇게 하다가 13점이니까 막 뭔가 써보려고 막 이상한 똥꼬쇼를 졸라 하다가 한 이제 2점 받고 막 부분 점수 뭐 한 7점 받으면 장땡이고 막 개 좋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애들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 단답형 네 문제 있잖아. 이 단답형에 있는 단답형 4번 문제가 100점으로는 5점짜리인데 문제가 존나 어려워 진짜. 단답형 4번이 5점인데 얘보다 훨씬 어려워. 근데 애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풀다가 단답형 4번 푸는데 심지어 단답형이니까 답 틀리면 답도 안 나오지. 그치? 부분 점수도 없지. 거기서 시간 막 쓰다가 이제 여기서 망해 막. 선생님 1분밖에 못 썼어요. 막 이래. 이러니까 점수가 망하는 거야. 응? 이런 거 먼저 풀어놓고 아 이 친구 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와 이 친구 미친놈인데? 이렇게 먼저 보고 객관식도 풀다가 한 13번 14번 아 이렇게 좀 쉽지 않은데? 살짝 별표 쳐놓고 단답형 풀다가 단답형 1, 2, 3, 4번 중에 1, 2, 3번 풀어놓고 이 새끼 미쳤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10분 남았어. 그때 가서 이제 얘를 찍을 거냐 이거를 좀 풀어볼 거냐 얘를 찍을 거냐 이걸 싸우는 거지. 근데 앞에서부터 시간 내 하다가 이제 자 끝났습니다 내세요 앞에서 막 틀리고 그러니까 50점이 안 넘지. 풍문고는 그런 식이고요. 예? 풍문고 작년에 1등급 몇 점입니다.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난이도별로 다른데 뭔 소용이야. 알지? 짜증나 죽겠어. 뭐 90점이라고 하면 뭐 너네가 감이 오니? 그냥 있는 거나 풀어. 자 세종고 들어? 네. 너도 원치 않는 배정을 받아서. 세종고는 시험 문제가 얘네 22문제인데 세종고는 적게 나올 때는 19개일 때도 있고 많이 나오면 22개일 때도 있어. 개수는 이쪽이 적게 나와. 근데 여기는 1번부터 한 17번까지가 객관식이고 서술형 문제가 한 2개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22번까지 나올 거면은 1번부터 19번까지가 객관식이고 서술형이 한 3문제 있고 그래서 아무튼 얘네는 객관식하고 서술형의 비율이 그냥 80대 20이야. 거의 그래. 근데 풍문고는 부교재에서 모든 문제를 다 내는 느낌이면 세종고는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더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잘 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얘는 어떤 게 잘하기 쉽지 않냐면 그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거고, 얘는 부교재가 졸라 나오니까 부교재 공부를 뒤지게 많이 하는데 부교재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서술형 4점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 이거 4번을. 얘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둘 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 얘는 부교재를 엄청나게 많이 풀면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를 그냥 거의 눈풀로 10초 컷을 내고 나서 여기서만 시간 쓰면 뭐 풀 수도 있겠고, 얘는 프린트 공부를 했는데 만약에 객관식 중에 14, 15, 16, 17번 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냈는데 서술형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두 문제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프린트 문제를 공부하다가 늘어버린 너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서 풀 수도 있는 거지. 관점이 그렇게 봐야 돼. 여기 학교는 모든 문제를 내가 사전에 공부해서 내가 공부한 걸로만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야. 중학교 시험 같은 거. 근데 풍문고는 분명히 다 봤던 거거든. 분명히 내가 봤던 거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풀다 보니까 조건이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풀린 게 아닌가 봐 이래. 그리고 일단 시간 내에 다 못 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못 써가지고. 알지?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도 병신이고 쟤도 병신이야. 다 병신이야. 야 그쵸? 다 중학생이잖아. 그치? 얘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고1이고 쟤도 정신 못 차린 고1이잖아요. 그죠? 니만 정신 좀 빨리 차리면 되는 거고. 알았지? 그리고 제일 쓸데없는 질문이 1컷이 몇 점이에요? 얼마 정도 맞으면 1등급이에요? 닥쳐 제발. 어떤 거는 1컷이 79점이야. 어떤 거는 95점이야. 어쩔 건데? 뭐 감이 와? 이거 들으면 감이 오니? 저럴 때가 있어요? 야 있어요. 그러니까 1컷은 물어보지 말고 언제 물어보는 거냐면 95점. 시험지를 다 풀어봤어. 다 풀어보고 예를 들어 2023년 세종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다 풀어봤어. 풀어봤어. 봤더니 막 와 이 문제 미친놈인데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서 1컷이 뭐에 물어볼 수 있지. 아 1컷이 91점이란다. 정말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1컷 듣는 게 뭔 소용인데. 그렇잖아? 풍문고에 100점 많이 안 나와요. 풍문고는 풍문고 100점이 많이 나온 적은 없어.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많이 깎여요. 애들이. 그러니까 전교 1등 친구들도 여기서 좀 깎이고 요거를 공지를 쓰다가 막 등신같이 이런 거 틀리고 그리고 애초에 그 단답형 4번 있잖아. 그거는 그냥 못 풀게 돼 그냥. 그거 저기 막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내고 막 그래요. 그냥 단답형 4번은 버리는 거예요. 4번만 그런 거야 랜덤이야. 보통 4번이 그렇죠. 안 푸는 게 이득. 그러니까 안 푸는 게 이득이지. 그걸 알고 가면 된다고. 아, 우리 학교 시험지에 단답형 4번은 없는 거야. 단답형 4번이 보통 5점 또는 6점이니까 우리 학교 시험지는 94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거 버리고 시작할 거고 내 친구 중에 혹시 시험 끝나고 야 이거 풀었어 딱 봤는데 이거를 건드린 친구가 있으면 걔 병신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건 풀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건드릴 시간에 나머지를 좀 더 세심하게 맞으면 돼. 내가 풀어야 알았지? 서술형이나 잘 쓰세요 제발. 풍문고는 서술형 1, 2, 3번만 잘 지켜도 사람 무식은 할 수 있어. 대체로 여고를 못 지키니까 망하는 거야. 세종고는 학교 프린트 열심히 그냥 아예 문제 외워버리시고. 알았지? 자, 이제 어디까지? 스텝 1까지만 풀어. 스텝 2는 풀지 말고. 모의고사 그거 있잖아요. 나는 예. 듣는 거 좋아.